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. 와, 말만 들으면 너무 당연하고 좋은 말 같죠?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는요,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. 오늘은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명著경제학 원론을 통해서 이 재분배 정책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복잡한 이론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. 자, 이 문장 딱 보면 당연히 좋은 일 아니야?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. 하지만 그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를 결정하는 순간 와, 생각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. 자본주의가 우리 경제라는 파이를 어마어마하게 키운 건 맞아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?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의 조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. 누군가는 더 큰 조각을, 또 누군가는 아주 작은 조각을 받게 되거든요. 이 격차를 그냥 내버려 두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파이를 다시 좀 나누는 것, 이게 바로 재분배 정책의 출발점입니다. 교수님, 그럼 모든 사람 소득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목표인가요? 와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핵심을 딱 짚었네요.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에 모두의 소득이 똑같다면 과연 누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까요? 그쵸? 재분배의 목표는 완전한 평등이 아닙니다. 그보다는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정부가 어떤 도구들을 쓸까요?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뭐겠어요? 바로 세금이죠.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이 누진세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10%의 세금을 매기고 1억 원을 버는 사람한테는 40%의 세금을 매기는 식이에요. 많이 벌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해서 자연스럽게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거죠. 아주 직관적이죠. 교수님, 근데요, 소득이 아예 0원인 사람은 세금을 깎아줄 수도 없잖아요. 그럼 누진세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세금이라는 개념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. 자, 만약에요,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한테서 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? 좀 황당하게 들리나요? 이게 바로 노벨상까지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부의소득세라는 아주 기발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. 부의소득세는요, 말 그대로 세금의 개념을 그냥 확 뒤집은 거예요.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어이구 세금 내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이거 받아서 쓰세요 하고 보조금을 주는 거죠. 말 그대로 소득의 최저선을 딱 보장해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.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. 이중구 교수님 교재에도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그래프예요.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한 사람이 버는 돈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그래프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모든 그래프는 축부터 봐야죠. 어렵지 않아요. 가로축, 그러니까 X축은 내가 일해서 번 돈, 근로소득이고요. 세로축, Y축은 정부 도움을 받거나 세금을 내고 나서 내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남는 돈, 처분 가능 소득을 말합니다. 자, 그래프의 시작점을 한번 보세요. 근로소득이 0원일 때,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정부가 보조금으로 120만 원을 준다는 뜻이에요. 이게 바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거죠.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일종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쭉 가다가 선이 45도선하고 딱 만나는 지점 보이죠? 거기를 보면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 되면 보조금이 0원이 돼요. 이 지점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? 이때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안 받고 이 소득을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. 물론 부의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딱 시행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. 근데요,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실업급여 같은 것들 있죠? 이게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아프거나 나이가 들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소득이 뚝 끊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의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거죠.
와, 듣고 보니까 진짜 좋은 제도 같은데요?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요. 근데 교수님, 혹시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? 네, 바로 그 질문. 그 질문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. 여러분, 세잔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? 모든 재분배 정책은요, 아주 근본적인 상충관계,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에 부딪히게 됩니다. 바로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딜레마죠. 이건 뭐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는 아주 뜨거운 주제이기도 해요. 이준구 교수님은 교재에서 이 딜레마를 새는 물통이라는 비유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. 뭐냐면요, 부자라는 물통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물통으로 물을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 귀한 물이 질질 새어 나간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서 새는 물이 대체 뭘까요? 바로 동기부여의 문제입니다.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도와주니까 굳이 내가 힘들게 일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. 내는 사람 쪽에서는 내가 진짜 열심히 벌어봤자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데 하면서 일할 맛이 안 날 수도 있죠. 바로 이게 경제 전체의 활력을 뚝 떨어뜨리는 누수 현상이라는 겁니다.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. 경제라는 파이의 크기가 좀 줄어들더라도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는 사회로 갈 거냐, 아니면 좀 불평등하더라도 일단은 이 파이 전체 크기를 키우는 걸 우선으로 할 거냐, 이 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, 이게 바로 재분배 정책의 가장 큰 숙제인 거죠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내용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도록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?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기억나시죠? 공평성을 높이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. 바로 새는 물통의 딜레마. 이게 모든 재분배 정책의 신장에 딱 박혀 있는 고민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분석은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과연 새는 물을 최소화하면서,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할 의욕은 꺾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은 없을까요? 이 고전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경제학의 난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